63페이지에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포의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에 세포 호흡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뭐냐는 걸 하면서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개괄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자. 개괄.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를 보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전체 세포 호흡의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미토콘드리아는 자, 두 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한 번은 구조만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은 여기가 외막, 이거는 내막. 그런데 여기가 크리스타라고 불러요. 크리스타. 그 다음에 요 안쪽을 기질 또는 바탕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세포호흡은 단계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해당, 그 다음에가 TCA 회로,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해당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해당을 일으키는 장소는 얘는 세포질입니다. TCA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다가 번호를 써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TCA 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막에 전자 전달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자 전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산화적 인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막에 있다. TCA 회로라고 하는 건 물질 대사 경로를 말하는데 그것은 기질에 있다. 기질순회 인산화라는 말은 이 기질을 얘기한 건 아니야. 기질순회 인산화가 여기서 기질이어서 기질이구나 이러면 안 되고 그 기질은 효소의 기질이었어. 착각이었거든. 자, 그렇다면 구조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세포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포의 전 과정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읊어보세요. 해당 TCA 전달전달기예요. 해당 TCA 전달전달기가 요렇게 미토콘드리아를 보고 미토 내막을 그렸어요. 내막에 주름진 구조가 나타난 이유는 접촉 면적을 넓게 하려고 주름진 구조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당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면 피루부산이 됩니다.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됩니다. 자, 피루부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C3H4O3. 굿.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써있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아세틸 코에이가 있어요. 아세틸 코에이가 된 다음에 TCA 회로를 거치는데 그것을 이제 회로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그렸고 B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A고 얘는 B고 거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내막에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C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A 해당, B TCA, C 전자 전달기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TCA 회로 전자 전달기. 오케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했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뭐가 나오잖아요. 포도당이 분해돼서 미토콘드리아를 거치고 나면 뭐가 나와야 돼? 탄소가 무엇이 돼서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위치를 생각해보자. 참고로 아세틸에다가 이 코에이가 붙은 건데, 코에이는 옛날에 이제 웅진 코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코웨이예요. 코웨이. 이건 코에이야. 조효소기 때문에 이거랑 달라. 근데 요즘에 웅진이 떨어졌지. 그냥 코에이만 남았어. 왜냐면 많기 때문에. 웅진이라는 기업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기업이 무너졌다고. 근데 이제 코에이는 정수기 그거나 이제 이런 거는 잘 되니까 그 부분은 남아있어. 그래서 코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 아세틸만 보면 아세트산과 같아요. 아세트산이 탄소는 아세트산이 탄소는 여기죠. 얘 탄소 2개거든. 따라서 탄소 3개 필요부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이 될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또 요 TCA 회로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간 위치는 내막, 즉 전자 전달기에서 소비되고, 그때 무엇이 돼서 나오냐면 물이 돼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만 의심하거나 아니면 짐작해 보세요. 산소가 물이 됐다는데 놀랍지 않나? 아니면 궁금하지 않나? 그냥 된 거야? 그랬나 보죠? 내가 할 바 아니죠?가 아니라 뭐가 더해진 거야? 수소가 더해진 건데 그거를 쓰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2개잖아. 그럼 하나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원래는 2분의 1O2에다가 EH 플러스에다가 이전자가 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식을 잘 떠올려 보세요. 산소에다가 수소에다가 전자가 합쳐지면 물이 된다. 반분자지. 그럼 얘를 전체 분자로 한 분자로 되게 하려면 여기다 양변에다 2를 곱하면 돼, 양쪽에다가. 그런 관계가 되긴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게 더해졌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이 동그라미 2번 과정에는 방금 얘기한 수소가 이동해서 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과정은 수소의 이동 경로를 말하는데, 수소가 딸랑 수소로 이렇게 딱 오면 약간 좀 뻘쭘하거나 되게 위험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이거든. 그걸 안전하게 운반시켜준 애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이 2번 과정에서, 이거 지금 요 동그라미 2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 번호는 잊어요. 지금 얘는 이거야. 그런데 이 2번 과정에서 수소 운반체가 누구냐? 얘입니다. NAD,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또는 FADH2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또 하나 낯설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효소의 종류 가운데에서 산화환원 효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지? 탈수소효소였어요. 탈수소효소의 조효소가 누구지? 3가지였어. 나드, 파드, 나드. 그 이름도 유명한 나드, 파드, 그리고 나드프도 있는데 여기에는 나드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영록체 거야. 이것만 미토콘드리아 할 건데 얘가 사실은 이거야. NAD 플러스야. NAD 플러스고 이 상태에서 수소가 붙을 때는 2개의 수소가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수소가 그냥 중성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NADH 플러스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H 2개 맞죠? 원래 또 플러스가 그대로 가거든. 이 상태를 우리는 환원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수소 얻었지? 환원이지. 이걸 누가 해? 이 환원을 일으키는 효소가 탈수소효소야. 탈수소효소는 한 일이 뭐냐면 기질에서 야 수소 줘라! 그래가지고 지 조효소한테 준 거야. 나드나 파드한테 준 거야.
파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얻으면 그대로 이렇게 써요. FADH2랑 쓰면 돼요. 얘가 표기가 좀 다르죠?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물론 환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쓰기 귀찮지. 학술정원은 귀찮으면 무조건 압축시켜버린다고. 귀찮은 걸 싫어해. 그래서 약자로 쓰는 걸 좋아해. 진짜 무조건 약자로 쓴다고 봐도 될 만큼 약자가 난무하는 이 학술적 용어. 이거를 다시 쓰기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나드흐. 나드흐. 이렇게 되고, 나드흐. 파드흐. 나드흐, 파드흐는 나드나 파드가 환원된 형태인 것을 기억합니다. 환원된 형태. 오케이. 반대로 가면 산화. 됐지? 누가 한다고? 탈수소 효소가.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애가 나드흐와 파드흐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뭘 말하냐면 피루보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왜 굳이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해야 할까를 저거 왜 얘기해요? 그냥 들어가면 됐죠? 그냥 들어가면 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63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마저 하고 호흡에 사용된 효소 3가지가 보일 건데 탄수소 효소는 지금 방금 얘기했어. 여기 있네. 얘네들을 한 것이 탈수효소야. 탈수소효소가 어디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적어도 알 수 있니? A, B, C 중에 어디니? 탈수효소가 주로 작동하는 것이 어디니? B지 않니? 그래야 동그라미 2번에 나드흐와 파드가 나오지 않겠니? 얘네들은 지금 최소한 T세의 회로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도 있어요. 세포질에서도 해당 과정에서도 탈수소효소가 작용합니다. 그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지금 바뀌긴 했지만 동그라미 1번이 탈탄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시 쓸게요. 그럼 탈탄산효소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니? 탈탄산 뭐 띄는 거라고? 이산화탄소 띄는 거. 원래 근데 이걸 띄는 거야. 이게 탄산이온이거든. 얘를 띈다는 건 뭐랑 같냐면 CO2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기질에서 빼기 기질에서 탄소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기질 탄소 숫자가 하나가 감소하는 과정이 탈탄산효소가 관여하면 무조건 탄소 숫자 하나 감소해요. 그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탈탄산효소는 제거부가효소였어요. 제거부가효소. 제거부가. 세 번째, 전자전달 효소를 예전에는 무조건 기억해라. 무조건 기억하고 보자 이랬지만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막 혼자 막 사이토크롬 B, C, A, C 막 이렇게 쓰고 막 뭐 전달되는구나. 전달 이렇게 돼. BCA3. BCA3만 기억해보세요. BCA3. BCA3. 아, 참고로 질문. 전자 전달 효소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디 있을 것 같아? 네마께 있어요. 얘는 탈수소효소나 탈탄산효소는 TCA 회로나 해당 과정에서 해당은 아니고 TCA 회로에 주로 보이는 거고요. 탈수효소는 TCA와 해당에 둘 다 보이고요. 그런데 효소 얘기를 했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필수 예제가 보여요. 필수 예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 하나 할 게 있어. A 과정은 뭐라고 해? 해당. 됐어요? 해당이 뭐라고요? 포도당을 분해하여 피루산 만드는 것. 자, 2번의 별표. 산소가 없으면 동그라미 B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왔을 때는 동그라미 B 과정은 동그라미 1번 과정이죠. 산소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이게 막힙니다. 즉 답이 5인데요. 왜요? 그랬을 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배워가는 게 그건데 이렇습니다. 산소가 없잖아. 전자 전달계가 막혀요. 그러자 이번에 왔던 애들이 나드 파드가 쓰임새가 없어지잖아요. 나드 파드가 거기서 놀고 있어요. 나드 파드가 놀고 있으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멈추냐면 얘가 멈추자 얘네들이 벙찌게 되고 그러자 얘가 멈춰요. 얘가 멈추자 얘네들도 멈춰 있고요. 얘가 멈추자 얘한테 그러는 거야. 들어오지 마. 너 와도 할 거 없어. 그래가지고 다 멈춰요. 한마디로 산소가 사라지면 미토콘드리아는 올스탑입니다. 그냥 올스탑. 파업이에요. 파업. 그러면 뭐만 나타나? 이것만 나타나. 해당만 나타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해당만 나타나는데 그거를 무산소호흡이라고 해요. 산소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건 무산소호흡이야. 사람이 무산소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뭔지 알아? 사람 몸에서 근육에서 근육을 격렬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젖산발효가 나타나. 그게 무산소호흡이야. 아까 우리가 젖산발효를 봤잖아. 기억나니? 안 나니? 네, 언제? 젖산 363 피로사 343 363 그 젖산 발효가 나타날 때 근육이 피로한 거야. 아유 근육 아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게 국가대표는 그놈의 젖산 내성을 기르고자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키 좋아하십니까? 필드 하키 좋아하십니까? 필드 하키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거 봤습니까? 그 뭐 프리미어 리그 필드 하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필드 하키는 세계 막 뭐 1, 2, 3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필드 하키 선수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200m 전력 질주를 해요. 그리고 10초도 안 쉬어요. 몇 초 잠깐 쉰 다음에 코치가 일어나서 다시 뛰어요. 전력 질주. 또 잠깐 쉰 다음에 바로 일어나 뛰어. 전력 질주. 이걸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죽으려고 그래. 그때 몸에 젖산이 엄청 쌓이거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산에 대해 내성을 가지라고. 얼마나 힘드냐면 필드 하키는 그 떼약 끝에서 이거 스틱 들고 몸을 이 자세로 뛰어야 돼. 이 자세로 막 뛰다가 이걸 툭툭툭 이렇게 하고 막 갑자기 섰다가 팍 이거 하고 계속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 떼약 끝에. 근데 이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뛰다가 좀 뭐야 안 힘든데?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참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생투도 그 전략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내성 어려운 거 내성 난이 높은 막 그 어려운 문제 내성을 갖도록 막 던지려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떨어지도록. 그러면 진짜로 내성이 생길까요? 여러분을 가지고 실험할 의향은 없어요.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4번의 이야기, 3번의 이야기를 보면 C회로에 관여하는 효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탈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라고 하면 돼요. 탈탄산, 탈수소. D 과정을 담당한 주요소는 뭐야? 나드파드라고 쓰면 돼. 나드파드. 화음된 형태가 아닌 나드파드. 이걸 쓰면 돼, 이거. 나는 그 야구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 나는 야구에 대한 기억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내가 산 아파트에 야구 선수가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그 야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보러 그때 그 무슨 MBC 청룡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걸 보러 가가지고는 외야석에 앉았었어요. 외야석에 앉아봤나? 앞에서 저 멀리 쬐끔한 사람이 이렇게 뭐 해. 그러면 다들 이렇게 멀리 서 있다가 이렇게 뭐 방맹이 든 사람은 방맹인지 뭔지 잘 안 보여. 뭔가 휘두르는 동작이 나타나고 깡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그리고 뭐 사람이 막 뛰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끝났다고 다시 조용해져.
그러다가 이제 뭐야 이게 하나도 뭐요? 공이 어딘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랑 그냥 막 한참 앉아있다가 야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녔어.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홈런을 친 거야. 근데 그 공이 하필 원래 앉아있던 그 자리로 떨어졌네. 차라리 그냥 계속 있을걸. 그랬으면 공이라도 가져가는데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 하필 저 멀리 갔는데 깡 소리 나더니 그거 막 와 하더니 그쪽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주워봤어요. 야, 이 허무함이 야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야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야구 뭐가 재밌는 거야. 아, 이건 취향이에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야구를 보면 재미가 없지만 뭐 어떤 이제 전략이나 뭐 그 선수의 어떤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면 재미있죠. 그러나 내 취향은 야구를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외야에서나 이렇게 보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닭다리 뜯고 맥주 마시는 재미로 가는지 몰라도 별로 재미없어요. 용어도 모르고 만약에 이 룰을 모른다면 저 사람 왜 죽은 거야? 왜 죽은 거야? 왜 점수가 왜 난 거야? 왜 거기서 멈춰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치사한 게 뭐냐면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를 밟던 사람이 발이 떨어졌을 때 2루수가 공잡고 탁 찍으면 아웃이에요. 그 순간에 베이스를 밟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룰이야. 너무 야박하잖아. 밟았으면 됐지. 관성 때문에 벗어났다고 너 아웃 이렇게 되면 그 선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팍 멈춰야 돼요. 그럼 몸이 다치지. 안 그러냐고. 그런 운동이 어딨냐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나는 근데 야구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야구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아는 거는 이제 이대호? 아니.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 그 투수, 쉬고 있는 투수, 유현진 투수 정도는 알지. 유현진이 그 옛날에, 그 감독과의 모습에서 나타난 게 정확한 페이스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에 화답한 유현진의 모습을 아나? LA가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때가 이제 굉장히 큰 경기였는데, 월드 시리즈 나가기 전에 유현진에게 기회가 왔어요. 3대3, 대전이 딱 3대3인 상황에서 유현진이 마지막에 이제 나간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뭐 이런 거였죠. 이미 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다. 근데 유현진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발이 되었고, 그리고는 등판을 한 다음에 공을 굉장히 잘 던졌는데 이제 지칠 때가 되죠. 보통은 9회에서 한 7회 정도가 되면 선발 투수는 다 지쳐버립니다. 어깨가 이제 완전히 힘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독이 올라왔을 때 그때 화면에 뭐가 비춰지냐면 감독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나오고 유현진이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 옆에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유현진의 모습만 보이는데 유현진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감독이 다시 내려왔어. 그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얘기는 뭐였냐면 너 던질 수 있니? 너 던질래? 이거였어. 그러자 유현진이 던지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독이 믿고 내려온 거였어. 그런데 그때 유현진이 그 순간을 유현진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인터뷰 얘기했냐면 자기 생에 가장 세게 던졌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고마셀이 빡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감독이 물어본 거야. 너 할 수 있겠어? 근데 진짜로 물어본 거야. 유현진의 눈빛을 보고. 근데 얘 눈빛이 진짜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감독은 판단한 거야. 그래? 그럼 해. 지금 안 내려와도 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눈빛에 감독이 믿었고 그 믿음에 유현진이 화답한 거예요. 고마씨 빡! 지 일생에 투수 일생에 제일 세게 던졌다고 했거든요. 그게 감독의 신뢰에 답한 거라면 똑같아요. 그 위치는. 신념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써야 돼요. 근데 누구 걸 믿느냐고. 감독이 없는데요. 스스로. 덕선이처럼 얘기하면 안 돼. 덕선이는 항상 의심했다고.
덕선이가 극 중에서 네, 응판에서 의심한 부분이 있어요. 아빠, 내가 설령 대학에 못 가더라도 날 미워하지 마요. 그 못 갔잖아요. 선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보라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보라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식 공부할게요. 그러자 했잖아 그냥. 선우가 엄마가 의대 가길 바라자 나 의대 갈 거야.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 의대 갈 거야. 그러고 그 자신의 생각에 의심을 한 적이 없어. 나 의대 갈 거야. 근데 갔잖아. 연대의대에 장학생으로 가. 그 모습이 맞는데 동료이는 확실히 신념이 있어. 근해 공식만 알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것들아. 근해 공식 따위 알아서 뭐하냐 그지? 난 대학 안 간다. 장사해서 잘하잖아. 정봉이는 계속 빌빌대다가 운으로 대학에 간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걸 찾아. 그러더니 갑자기 극 중에 마지막에 뭐로 나오면 집 밖 봉선새로 나오더라고. 음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야. 그때 그 얘기 속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아빠도 그 얘기를 한다고. 그 정한이 아빠가 정봉이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됐다고. 아빠는 찬성이라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된다고. 맞아요. 대학에 가는 건 공부하러 가는 건데 왜 두려워하는 거냐? 대학에 가는 일이 왜 두려운 거냐? 공부하러 간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대학 가고 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제가 어떻게 해요? 수학이 안 나와요. 생투 너무 어렵네요. 이제 놓을까 봐요. 네 믿음이 그렇다면 거기까지밖에 안 가. 우리 조교 여기 이제 시험 봐주고 이렇게 관리해준 조교가 연대 공대 갔다고. 충암고 전교 2등이었어. 걔가 고3 때 수학이 평균 점수가 70점이었어. 근데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지. 1, 5 수능 때. 걔한테 물어봐. 어떻게 만점을 받게 됐죠? 그랬더니 얘 대답은 내가 물었어. 너 어떻게 만점 받은 거야? 그때 쉬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쉬었으면 다 만점 받아? 아니거든. 70점대에 머물러 있던 애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그놈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수학을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했는데 얘는 그걸 얻고 나서 지혜가 그거였다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었다야. 그냥 하면 되네? 했어요 끝까지. 그러자 9월 이후에 10월 달에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거든. 그리고 수능 때는 만점을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수능 점수를 보면 서울대 공대를 갈 수 있었지만 연대 공대에 간 거죠. 왜냐면 학교에서 수시를 연대 공대로 낮게 찔렀기 때문에 연대에서 옳다커네 이런 애 잡아야지. 잡힌 케이스. 애석하지. 그러나 지금 잘 다닙니다. 거기서 막 내가 서울대 갈 뻔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연대 공대는 어때? 열심히 사는데 서울대 공대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거든. 연대 공대면 어때? 그리고 지가 원하는 공부 막 이런 애도 있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급 아니라고. 기계 공과 지가 써놓고 이 기계 나 이 기계 싫어.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싫다고 선언하는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생각을 바뀌면 야 네가 기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고 싫고 좋고가 어딨니? 해봤니? 안 해보고 왜 싫다고만 먼저 얘기하는 거냐? 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전공 들어가기 전에 난 내 전공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턱도 안 가보고 나 안 할래요 이런 거야. 뭘 들어가고 해보고 나서 안 하겠다는 모르겠어. 한 4년 다니다가 도저히 나랑 안 맞겠다 하는 애가 성적이 5A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거 나랑 안 맞아요. 그럼 바꿔도 돼. 근데 1학년 다니지도 않고 3월 달에 입학식만 한 주제에 학교 딱 3일 나간 다음에 나갑니다. 뭐 이유가 이런 거야. 남학생인데 과에 여학생이 없는 거지. 나 이런 데서 못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 너무 칙칙합니다. 뭐 이런 거야? 같이 밥 먹는 동기가 사투리를 팍팍 쓰니까 이런 분에서 못합니다. 지는 예를 들면 전라도 애가 경상도에 사투리 쓴다고 싫다고 하는 야 그 무슨 어디 쌍팔년도 얘기야? 응팔에서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우러져 있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고 얘기했잖아. 그 개천에서 욕나잖아. 반지하에 살던 보라가
서울대 다니고 거기서 뭐 승승장구해서 이제 나중에는 사법고 패스해가지고 당당하게 검사되고 막 이러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뜻한 우리네 이야기. 덕선이처럼 착하면 돼. 그러면 길이 보인다고. 사실이에요. 공부 잘하는 걸 거야. 보라, 아마 거기서 까칠한 보라가 성공가는데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선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보라를 완전히 깨버렸거든. 누나 좋아요? 누나랑 사귀고 싶어요? 까불지 마! 이랬는데 나중에는 다 허용하면서 보라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된 거죠. 마지막에 이제 보라가 그 선우와의 관계를 보면 선우는 보라의 스토커. 하루에 전화를 수십 번 하는 스토커. 왜 괜찮은 남편인 거지. 자기야 이건 어때? 자기야 저건 어때? 자기야 화났어? 뭐처럼 완전 스토커. 알콩달콩 사네요. 해당 정리. 자, 그냥 한 큐의 정리 보세요. 이미 알아요. 포도당이 분해되면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되고 플러스 이건 결론적인 거야. 그냥 기억하면 되다. 이거는 ATP 나드흐달. 참고로 잊지 마시오. 여기 수소가 몇 개 있게요? 여기 두 개 있어요. 한 분자당 두 개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토탈은 수소가 4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과정은 어떠냐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첫 번째에 과당이인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당이인산은 참고로 탄소가 6개짜리 당으로서 포도당과 과당은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과당이인산이 G3P가 되는데 G3P 그래요. G3P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더 짧으니까요. 3보다 3이 짧죠. 인정하겠습니다. G3P는 G3P는 하여튼 읽어. 그러면 G3P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된다 이거야. 그때 이게 이인산이 설마 이게 이거겠냐고. 미안해요. 이게 이인산이야. 그럼 여기에 ATP가 들어가요. ATP가 두 분자가 들어가요. 그럼 놀랍지? ATP가 들어가는 건 흡열이야, 바르게? 다시. ATP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EADP가 된 거야. 그 인산이 일로 들어간 거야. 이건 흡열이지. 이건 흡열이야.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시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이걸 씁니다. 화살표만 보면 되니까요. 4ATP가 나와요. 그럼 4ADP가 들어가겠죠. 단 인산도 들어가는 건데 인산을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산 쓰지 않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또 이나드흐가 나오는데 이때는 당연히 나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요거 와서 나중에 질문을 안 해도 돼요. 보통 여기서는 EATP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여기 좀 이상해요. 여긴 G3P가 인산이 하나인데 얘 하나가 인산을 1개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또 3P라고 가지고 인산 3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3이 아니라 요거는 3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 붙어 있다는 뜻으로서 여기에 분명히 인산이 1개 들어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여기 인산이 없고 여기 인산이 2개면 2개 나와야 되는데 왜 4개입니까? 이유는 이 과정이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해당은 전체적으로 10단계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중간 단계에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음을 그냥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질문해봤자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다라는 대답만 듣게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흡열 다음에 발열이 됐는데 누가 더 크냐면 나중에 발열이 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짠짜라람 빵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단계가 여기가 G3P 단계가 됩니다. G3P 단계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였고 포도당에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열이었던 것입니다. 이 흡열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발열이 더 크죠. 그래서 2P가 되는. 그럼 전체적으로 요걸 기억하면 되겠는데 요거 여기서 깜짝 퀴즈.
요거 효소 무슨 효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성질환 효소랑 인상기 전이 효소. 여기서는요, 인상기 전이 효소랑 탈수소 효소. 탈수소 효소, 인상기 전이 효소 필요하겠네. 아, so this, 네. 해당, 그러면 봐봐. 질문 question is, question. 해당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 뭘까요? 다 얘기해보세요. 효소 빼고 물질을 다 얘기해보세요. 포도당, ATP, ADP, 인산, 또 나드. 찾았어? 나드 필요하지, ADP 인산 필요하지, ATP 필요하지, 포도당 필요하지. 됐니?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해당 안 나타나. 이해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해당 과정의 산물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도대체 얘네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볼 거예요. 해당 과정의 산물을 보니 여러분 산물이 두 가지, 세 가지죠. 필요부산 ATP, NADH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정의 산물이 산소가 있을 때와 산소가 없을 때로 나누어서 먼저 피루부산과 그 다음에 NADH 두 분자의 NADH랑 그리고 2ATP인데 산소가 있으면요 요 둘은 전부 다 미토로 들어가요. 요 두 분자는 미토로 들어가고 ATP는 쓰라고요. Right. 써. 달았어? 쓰면 뱉어? 써.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했죠.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총파업이야. 그때 얘네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짐작이나 해볼래요? 이 두 물질 중에 더 안 달라는 애는 누굴까요? 나 어떡해 라고 하는 애는 누굴까요? 느낌이 어떻게 하는 건 뭐냐면 열이 많은 애들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애. 얘지. 수소를 갖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을 만들었대. 이렇게 이상하지 않니? 뻑하면 뭐 핵폭탄을 터뜨리네 만에 수소폭탄을 만들었네 만에. 왜냐면 돈 달라는 거야.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잘못하면 이거 빵 터뜨리면 된다 이거. 그 미국 보낼 수도 있다 이거. 뭐 이런 거지. 인공위성 막 싸우고 우리 됐다?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도 잘못하는 건 북한이 했다고? 그럴 수 있나? 그래 이제 아무튼 수소폭탄이 터지면은 위험한 건 사실인데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요즘에는 뭐 다른 애들 신경 쓰는 게 많았구만 이래서 그런지. 근데 북한은 지금 체제 위기야. 정은이가 되게 무식해가지고 그래요. 그 김정은하고 이름이 비슷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 사람들 참 그럴 거야. 계속 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안 달랐냐면 얘가 안 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피루부산도 뭐냐면 사실 원래 피루부산은 어디로 가게 돼 있었냐면 미토콘드리아로 가기로 예약돼 있었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루부산이 나 어떡해 라고 했는데 옆에서 굉장히 안 달란 놈이 나드가 피루부산한테 이럽니다. 지금 너 내 앞에서 초조해하는 거니? 너 지금 나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피루부산에게 나드가 외칩니다. 이 시점에 외치고 잡수 내 수소 받아라. 내 수소 받아라 냅다 주고 튀어버려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고요? 냅다 주고 튀어버리면 피루부산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젖산이 되거나 또는 알코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그래요. 둘 다 발효예요. 여러분 젖산 발효 들어봤어요? 에탄올 발효, 술 발효, 알코올 발효 들어봤어요? 그 발효예요.
네. 그렇다면 나드흐가 왜 여기서 질문인데 어째서 나드흐는 피루산한테 그걸 자꾸 수소를 주려고 하느냐? 이미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 막혔죠. 미토 막힌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면 뭐라고요? 해당 과정에 나드가 공급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드 상태로 그냥 세포질에 머물러 있으면 뭐마저 막히느냐? 해당마저 막힙니다. 나드흐가 아닌 나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드흐는 지금 바로 얘한테 수소를 전해주며 지는 나드로 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거라도 얻죠. 이것도 써.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좀 오시나요? 해당 과정 거기 옆에 퀘스천 혐기성 세균에서도 A 과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혐기성 무슨 얘기냐면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인데 얘네들은 참고로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따라서 A 과정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고요. B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젖산 발효지요. 둘 다 X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당해서 산물 과정을 이해했으니 잠깐 쉬었다가 TCA로 가고 전자전자까지 이어갈게요. 네.